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지 그것이 왜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외래어화 됐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갖다 지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뜬금없이 무슨 페이스북에 여기 몇 분들은 저랑 친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까도 돼요. 친구들은 저랑. 그런데 지금 친구 추가. 일단 친구 까자. 디자인을 뭐라고 하는 게 좋겠냐라는 걸 갖다가 올리셨어요. 한 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지금 작가님이라고 통칭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작가라는 걸 떠나서 저도 그 디자인을 갖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을 한자가 아닌 걸 쓰려고 집다라는 말을 씁니다. 집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집다라는 것은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꼭똑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술가들도 그렇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얘기라거든요.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조물주 외에는 없겠죠.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how to use 그것을 어떻게 물감을 이용하고 뭘 이용하고 우리가 인상파 같은 것을 갖다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인상파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려면 복잡하고요. 옛날에는 간단한 이유였어요. 다 물감이라는 것이 완성되어 있는 이렇게 튜브에 요즘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런 벽에 나오는데 그런 물감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 가지 조색을 해가지고 그 한마디로 물감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칠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실내 공간에서밖에 할 수 없었는데 튜브로 된 물감이 나옵니다. 그것이 1800년대 거의 말일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감을 들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보니까 내가 바깥에서 보고 와서 기억하고 있는 해의 색깔이 노란인 줄 알았는데 어떤 때 빨갛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그때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에게 느껴진 인상이 그거였어 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기억했던 정적인 것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미술에 대한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아트라는 게 다른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만 아트의 다른 뜻은 기술이잖아요. 원래 아티스트라는 건 기술자였어요. 어떤 뭐 공예자 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옛날에 fut뚜루마뚜루 다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라든지 다빈치라든지 그런 사람이고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막 그런 식으로 똑똑한 천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기라는 것을 작가라는 걸 할 때 난 사실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작품이란 말을 안 씁니다. 작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춤추는 사람 같은 경우에 특히 사실은 춤에는 한 번도 정이 없어요. 멈춤이 없잖아요. 사실 계속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작품과 작업의 차이는 뭐냐면 작업은 프로세딩,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은 결과를 갖다 중시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보다는 작업을 갖다가 나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짓다란 말을 하냐. 짓다라는 우리말을 갖다 놓고 봤을 때 그 앞에 붙는 단어들은 되게 안 좋게는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는 거 쉽지 않죠 요즘.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요. 옛날에 답만 넣으면 되는데 CCTV 확인해야죠. 뭐 인터넷에서 조회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모두 굉장히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텔레비를 들고 간 도둑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도둑들은 그런 거 무거워서 안 가져가요. 신용카드를 차라리 훔치는 게 낫지. 그것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찾아먹어야 되잖아요. 금방 정지를 시켜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죄 짓다. 또 하나 가장 짓다라는 것에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농사를 짓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라는 건 칠판이 없죠. 종이가 있나? 여기 조금 A4지 드릴까요? 아유, 종이 쓸까봐 되게.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글쎄요. 네. 아무거나 저 굵은 펜 없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쌀미자죠. 네, 쌀미자인데 이 쌀미자는 원래는 이렇게 썼었어요. 이게 뭐냐? 88번 수고해야 나달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요즘 많이 기계농이 됐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과정을 모내기서부터 저는 서울놈이라 아무도 몰라요 사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벼를 하고 뭐하고 뭐 벌레를 잡고 해가지고 쌀한토를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농사 짓는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어떤 면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농사는 하루 놀러 갔다 올 수 있겠죠. 심하게 2박 3일 비가 오면 좀 걱정하겠죠. 근데 가축은 매 끼니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진짜 대여섯 시간도 비울 수가 없는 것이 그 가축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짓다. 여러분들 다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갖고 있죠. 여기 보면 나가다 보면 옛날 오래된 가게 같은 경우에 대성사회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다 그 이름을 지으려고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그 장사 주인이 있거든요. 혜진이네라는 분식집. 그 딸내미가 너무 이뻐가지고 걔를 이루고 많은 과정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건 예술을 하건 뭘 하건 어떤 문화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얼마만큼 그것이 축적된 켜들이 소위 영어에서 얘기하는 레이어들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결과로 나왔을 때 멋이 툭 하고 떡 떨어졌을 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를 갖다 얘기를 할 때라든지 건축에서는 뭐 밀트 같은 것을 빌드를 갖다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완성된 것은 빌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 만들어가진 과정에는 대개 자동차 한 대의 부속품에는 자동차 한 대의 부속품이 몇 개쯤 되는 줄 아세요? 여러 개. 아주 많이. 대개 2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제가 전공했던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편하시면 풀 옵션. 예비군 때 이거 안 맞았어요, 해야지? 저 아직 안 맞았어요. 아, 그래요? 살고 사는. 그래서 그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자테리어라는 말을 써요. 인테리어가 아니라 자딱하게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조금 전에 나가서 뭘 했냐면요. 담배 한 대를 피고 그다음에 초콜릿 하나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고 오직하면 아까 우엉차를 타주셨는데 여기다가 설탕이냐고 해서 설탕을 넣고 지금 마치 본드마크 강의라는 것처럼 하는데 요즘 뭐 되게 많네요. 근데 사실은 이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라 제가 지난번에 스스로 술 기획을 했는지 재방송을 했다고 오늘 이렇게 다시 오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결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누구죠? 백건우 선생님 백건우 선생님이 한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실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 에모션이 많지가 않아요. 뭐 그냥 이 정도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거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쫙 하고 탁 뭐하고 바이올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폴스 바이올린 하면 막 이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업자 이거고 뭐 사업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날은 지휘자한테 왜 이렇게 박수를 쳐주냐고.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 아마 처음에 해가지고 앞으로 딱 보면 대다 놓고 시작을 하더라도 그만큼 다 비슷하게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처음에 나의 역할은 연습을 100일 동안 한다고 했을 때 첫날은 100이 내게 가치가 100이었대요. 그럼 그걸 다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대에 딱 올라온 그날은 나는 사실 없어도 된다. 199, 98 가지고 0이 됐을 때 지휘자는 단지 존재하는 때 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또 되게 끝나면 펄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이제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그 퍼스트 바이를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진지하고 악수하죠.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감사한 게 아니라 100일 동안 저희 이런 음악을 조화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는 아무것도 안 했고 이미 내 거는 다 접해서 나는 0이 됐고, 그래서 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 졸업식 날 뭐 하사도 있고 상사 중사도 있고 대개 이제 그런 하사부터 상사까지 있는 분들인데 그 훈련병들이 예를 들면 무응병이었죠. 그런데 소위 인간을 하는 날 빠찌를 달아주면서 상사가 경례를 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때의 그 보람,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이 49.195km잖아요. 49.194를 갖다 내가 1등으로 뛰었다. 근데 쓰러졌다.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전문 작가이기 때문에 99%는 다 될 뻔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가치가 주는 거는 100을 만들 때까지의 과정. 그것을 얼마만큼 사실 즐기느냐. 어떻게 보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겼을 때 그러면 상대가 즐길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요? 그 사람 표정에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러다 세 번째 제 방송이 되겠는데 시작을 안 했는데 바지 갈아입으러 가가지고 시작을 안 했어요? 잠깐 시작. 이걸 나. 지난번에 안 오신 분이 이거 안 되죠? 됐어요. 됐어요. 지난번에 안 오신 분 세 분. 그래도 3대 3이니까. 얘기를 하려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3대 3이 돼야 돼. 앞에 거는 진짜 한 20분, 그러고 아마 오셨던 세 분도 아마 거의 기억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넘어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지 못했던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은 지금쯤에 이 블랙핑크에 대한 얘기를 갖고 했습니다. 블랙핑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얘네들의 의미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모든 걸그룹이고 모의그룹 같은 경우에 다 리더가 있어서 방송할 때도 걔만 계속 떠들어서 심지어 좀 욕을 먹기도 하죠. 말 잘하고 뺀들뺀들한 놈이나 또 나이가 많은 복학생 형이나 같은 놈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리더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중시하는 것이 날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오늘 바뀐 것은 박인학이는 조금 더 늙었겠죠. 그리고 여기 세 분이 다 오셨고 세 분은 그대로 계시는데 지난번에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이었고요. 15일인가? 5월 15일 정도 됐나? 하여튼 뭐 다른 날이었고요. 그래서 그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포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6월 24일인데요. 오늘의 6월 24일이라는 날짜가 무언가를 저는 위키사전을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사건, 문화, 그 다음에 기념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갖다 거의 1년 내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서 거의 매일 글을 하나씩 올리는데 오늘은 오늘 강의에 대한 글을 올릴 거예요. 바빠가지고 이거 퍼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는데 2009년 6월 23일 날 김할머니라고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로서 존엄사를 하게 된 법적으로 허락을 해가지고 1호로 된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이 존엄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제 아버님이 5년 반가량을 갖다가 병원에서 여기에다 구멍 뚫고 산소호흡기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님은 구제독자셨고 저는 장남이었어요. 근데 의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님 살아나실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거하고 죽지 못하는 건 다릅니다.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다 빼면 그냥 돌아가시는데 과연 아버님이 저렇게 계시는 게 물론 자연사를 하시게 됐어요. 존엄사를 하진 않았지만 이 존엄사라는 것은 진짜 존중하고 엄숙하게 보내드린다라는 의미지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안락사라는 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다해서 저는 지금 제가 죽으면 뭐 사람이 죽는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죽는다는 거 바이런의 시에는 그런 게 나와요. The whom the gods love die. 신이 사랑하는 자는 일찍 데려간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소천이라는 말을 쓰죠. 소자는 뭐냐면 부를 소자예요. 그래서 하늘이 불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르고 어떻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인간에게 명이 다했을 때 죽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다. 근데 마르쿠스 마리우스라는 시인은 뭘 쓴 얘기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과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셨다, 어머님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더니 그 다음에 뭐 갑질가 친척 뭐 돌아가더니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찡했어요. 제 친구는 본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 친구가 죽은 거예요. 동창회에서 왔는데 본인상이라고 뭐 부친상, 뭐 조모상, 조부상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되면 뭐 젊은 나이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본인상이라는 걸 당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아, 나도 원어대행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본인상을 얼마 전에 기억나는 본인상을 갔다 왔는데 마연범이라고 굉장히 이 분야에서 알려진 디자이너인데 그분을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들 돌아가셨을 때 찾아가 보면은 다 지그들 얘기밖에 아니에요. 야 요즘 너 사업 어떠냐? 뭐 야 너 나 요즘 허리가 안 좋아. 야 거기 우리 병원이 좋아. 뭐 이딴 소리라고. 본인상의 친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또래들이 거의 없잖아요. 장례식을 가면 문상을 가면. 근데 본인상을 가니까 다 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야 젊어서 주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진짜 친구들이라서 글을 갖다가 사주고 그런 걸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품도 어떤 결과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춤을 하건 뭐 그림을 그리건 건축을 하건 뭘 하건 간에 하나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다음 걸 만들었을 때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찾아왔을 때는요. 선생님 그 사람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작업하는 걸 보고 찾아오거든요. 선생님 지난번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갖다 재활용을 하다 보면은 대개 김정구 같은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히트곡이 한번 나오면은 무대에서 쓰는 것까지 한 그 가수가 그 노래를 5,000번가량 합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강의가 목사님이나 스님들 강의. 그건 왜냐하면 똑같은 강의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불가하고 저는 지금까지 32년 동안 대학에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종이를 한 장을 들고 강의를 한 적이 없고 저는 이제 강의계획서라는 걸 내잖아요. 그때 낼 때 뭐를 냈는데 교재에다 다 쓰게 돼 있어요. 저는 32년 동안 뭐라고 썼냐면 교재 없음이라고 썼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눠주고 제가 지금 전 라디오를 참 많이 듣는데 차 타고 오다가 들은 얘기 그 얘기를 갖다가 해줘야지. 참 책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그럼 책이라는 것에 오늘 나오는 신간에 대한 책은 최소한은 아니지만 20-30년 전에 어떤 누구의 생각이었대요. 그것이 생각해가 정리가 돼가 논리가 돼가지고 특히 우리가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끝은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방 문학고름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다
다 한 얘기 하겠죠. 지금까지 아마 다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강의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특강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 무슨 소리고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사전이에요. 여기에 강의 내용도 거의 7, 80%가 사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각 문화포럼이 여러분들의 팔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창동을 처음 가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 문화포럼이라는 것이 왜 생겼고, 여러분들한테 이 좁고 부족한 공간이지만 이것을 진짜 여러분들, 내가 기억날지 몰라도 여러분 제일 발표하는 날 내가 있었거든요. 심사를 저희 했었어요. 그때 200몇십 명이 왔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10여 명이 됐으니까 엄청난 경쟁을 딛고 왔고, 그때 심사를 했던 저라든지 박영란 작가라든지 뭐 이목성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저기서 발표했으면 다 떨어졌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80몇 명이 그 중에 미술 쪽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100명이나 넘어요. 굉장히 많은,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발표하고 놓고선 제일 처음에 반 이상이 미술 쪽으로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됐느냐? 아니야,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여기가. 그때 우리의 꿈은 아직 정말 미진한 상황이지만, 바우하우스가 지금 얼마 전에 100년이 됐잖아요. 여기에 바우하우스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많은 레지던시가 있지만,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그거는 대개 공무원들이 뽑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 돈 있는 기업에서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문화예술인들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레지던시는, 김영철 구청장이 종로구청장인데 그분이 임기 끝나요.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될 일도 아닌데 3번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건축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에 대한 것을, 자기도 건축가인데 나 같은 건축가, 그렇게 뭐 네임밸류가 높은 건축가는 아니겠다는 거예요. 건축사를 주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단한 분들한테 이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문과 포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국장한테도 물어봤던 것이, 여기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걸 하는데요. 저 사람들을 갖다 놓고서 내가 무슨 공통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데 제가 여기에 뭐 주절주절 써놓은 것처럼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잡다하게 살았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부터 했지만 도시계획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한테 회장을 했었는데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공디자인, 퍼블릭 디자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서부터 도시계획까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버무리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무리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은 말을 갖다 장난을 해요. 그냥 쓰면 되는 수가 없을 기자에다 다른 기자에다 일어날 기자를 갖다가 써서, 뭔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뒤섞어가지고 계산해. 여러분들이 여기서 왔다 나갈 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그림이 늘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할 때 그게 늘었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없어지고 다른 것과 합해져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같이 계셨던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를 갖다가 사실은 다시 생각해서 자기한테 기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나를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대에 뒤섞다가 버무리기에 대한 사전에 대한 점입니다. 어쨌든 이 아트 레지던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집인데, 저는 이걸 또 되게 좋아하는 건데, 집을 갖다가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걸 저는 노을집자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해요? 한자말로 인간이라고 하죠. 근데요, 인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렇게도 변으로 쓰죠. 그건 직립보의 의미예요. 근데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됐을 때,
그 간이라는 것은 커넥션이 될 수도 있고 릴레이션십이 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 코비드 상황에서 어려운 것이 간이 없어진 거예요. 예, 간을 갖다 다 끊어야 된다고. 2m 떨어져 있으려고. 사람들을 모여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전주 영화제가 있었지만 제가 전주에 갔다 왔는데 가장 어려운 과연 앞으로 이것이 했을 때 우리가 왜 축구를 갖다가 축구를 보러 가는 경우 보면요. 텔레비로 보는 게 최고예요. 거기서 보고 어떤 때 골 들어가면 안 보여요. 공을 잡고 멀리서 보면요. 그 여기서 슬로우 비디오 나오고 뭐 막 치고 들어갈 때 가까이서 비치고 또 멀리서 패스할 때 멀리서 비치고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는 거. 제 아는 친구가 남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걔가 한국에 오자마자 가자고 했던 데가 뭐냐면 축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붉은 악마의 그거를 갖다 그러니까 축구를 보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의 응원문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하는 거. 전 세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좋아요. 근데 제일 잘못 쓸 때가 뭔지 알아요? 우리 와이프. 그럼 공유예요. 네. 우리 집사람이 어느 자연스럽게 뭐 내 집사람이라는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래요. 그런 뒷사람을 누구누구가 같이 있는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여질 게 하나의 집이기 때문에 레전스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합한다는 것은 결합, 조합, 복합, 융합 여러 가지 합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결합은 물리적인 거. 이거는 융합은 합해진 거. 어떻게 보면 짬짬이 둘로 갈라져서 먹는 게 결합상하고 이거는 짜파구리입니다. 두 가지 섞어가지고 비싼 소고기가 있으면 더 맛있겠죠. 그렇게 가지고 먹는 것이 융합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융합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둘 다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두 가지 반씩 가격만 그렇게 하는 건데 저거는 두 가지가 섞어졌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창조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합해진 것인데 이 한자의 합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 일자가 한 일자인데 이 구조 두 사람의 얘기가 이심전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진짜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합해진 것은 이것은 다른 색깔을 돌렸지만 사람이 폭탄주를 먹는 일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만들어도 한 번도 바뀔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비싼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30년, 몇 년짜리 마셔봐야 그 똑같은 병에 있는 똑같은 액체를 계속 마시게 되는데 폭탄주 두 가지 섞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비드를 갖다가 겪게 됐습니다. 얘기했다시피 저는 코로나라는 말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일단 코리아랑 너무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왜 하필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서 저는 또 외국에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비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까지는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다가 엔데믹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끝없이 계속 갈 것이라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기나 독감처럼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살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1870년 지금부터 딱 150년 전인데 시카고 대화제라는 게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화제 때 이거에 다 불타버려서 진짜 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은 시카고는 전부 다 목조 건축물이었어요. 그것이 부서졌는데 그때 웨이스하리 설리반이라는 건축가가 기능은 형태는 follows, 펑션을 따른다 라는 말을 남겼죠. 그러면서 지금의 시카고 스타일의 건축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건한다고 해서 그냥 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시카고 대화제라는 엄청난 것을 겪으면서 이 한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빨리빨리 지금까지 목조 건축은 훨씬 쉽잖아요. 빨리 지을 수가 있고 그런데 철골, 유리의 커튼월이라는 공법을 해가지고 가장 쉽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게 3일들이, 6사들이 이런 것들이 시카고 스타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꾸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하이라이트 고층 빌딩 가능하게 된 것은 엘리베이터. 네, 없었으면 100층짜리 어떻게 하겠어요? 기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리어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처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예술인, 문화인들, 건축가들이 이것을 겪으면서 언제 다시 내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극장에서 다시 공연할 수 있을까? 이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갖다 가야 되느냐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가 나왔고 이것을 깨트리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창조적 파괴라고 그 후에 후대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창조적 파괴에 대한 것은 요셉 슈퍼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레이저도 되나요? 와, 오늘 굉장히 발전했는데 세 번째는 더 발전하겠다. 현재를 파괴한 것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고 창조는 파괴의 또 다른 이름이다. 리스크를 두려워하면 창조는 없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다. 그러나 도전의 성공은 미래 시장의 지배랄 천문학적 가치의 과시라는 건 실수가 아니라 과일 같은 결과를 보장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죽는다는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파죽지세라든지 파한대소라든지 다 깨트리는 거지만 그러나 호시우보 호랑이처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소처럼 걸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나간다는 얘기합니다. 이건 뭐 장난하는 거고요. 21세기 현대인의 공포는 세 가지였다.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질까, 와이파이가 껐까, 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의 21세기가 되면서 테크닉 포비아와 체인지 포비아, 변화와 기술 공포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은 소셜 포비아라는 사회 전반 모두가 다 지금 공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세상을 먼저 보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동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식해요. 신문조차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속세라고 생각해요. 마치 스님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육사시미를 갖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사실은 거기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돈을 주고 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에요. 신문을 돌쳐봐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고 거기에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가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나 자세에서는 이건 제가 하는 작진인데요. 무와 이타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위전 모든 사람을 위했을 때 그것은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